저는 회화 작업하고 있는 작가 황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지 못 느끼고 있었는데 2019년에 서울에서 했던 전시 이후에 런던 돌아가자마자 바로 이제 코로나 봉쇄령이 터져서 한 1년간 수차례 록다운을 겪으면서 사실은 작업보다는 좀 집에서 쉬면서 그동안 못했던 일도 하고 릴렉스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다시 정상화가 되고 난 후부터는 이제 런던에서 2인전이랑 다수의 개인전에 참여해오고 있는데 사실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기회에 한국에서 개인전을 하게 돼서 사실 매우 기쁩니다. 제 작업에는 과거 경험에 대한 회상, 그리고 현재에 대한 감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견이 동시에 존재하는 편인데 저는 이들 사이에 있는 어떤 심리적, 감정적 거리에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특히 최근작에는 그림 속 시간, 그리고 그림 속 공간, 그리고 이제 이들의 깊이, 방향, 흐름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사실 명확하게 알기도 힘들고 측정할 수 없는 그들 사이의 거리에 대한 수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좀 몰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에 포함된 그림 제목 중에 하나를 플래시 포워드라고 정하게 됐고 이제 거기서 전시 타이틀도 가져오게 됐는데요. 플래시 포워드는 문학 영화에서 쓰이는 이제 장면 전환 기법 중에 하나이고 현재의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미래의 어떤 장면이 삽입되거나 이제 미래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흥미를 느껴서 제 작업 방식과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타이틀을 정하고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사실 작업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감정, 기억, 감각, 이미지 이런 것들이 불시에 무작위로 떠오르기도 하고 서로 뒤섞여서 이제 흐르면서 팽창해 가기 때문에 저는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지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될 그림이 어떤 모습일지 끊임없이 예견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전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고 이제 작업이 완성된 후에 이제 시간 순으로 처음부터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되짚어 가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특히 완전히 덮인 채 심층에 숨어 있거나 보이지 않던 레이어가 한참 뒤에 부분적으로 이제 화면 위에서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소환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레이어는 색이나 형태의 일부가 새로 등장한 레이어의 암시자처럼 이제 복선처럼 역할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림 곳곳에 이제 레이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복선을 깔아놓는 그런 레이어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전시 제목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목이 그림의 마지막 레이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제목은 그림이 완성된 이후에 지어져요. 제 작업이 내면 세계에 누적된 개인적인 경험이나 기억, 감각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들의 보이지 않는 흔적을 발굴하고 그걸 캔버스에 펼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재구성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정한 서사를 가지거나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기보다는 은유적으로 내면화된 기억에 의존하면서 작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 직관적 접근으로 추상적 이미지를 발전시켜 나가고 제가 체화한 것들 그리고 그들의 잔류물들이 자연스럽게 제 안에 쌓이고 걸러지고 또 쌓이는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다 어느 순간 이제 작업에도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재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고 그런 계획들을 배제하려고 하지만 작업이 진행되고 이제 이미지가 점점점 발전되어질수록 저에게는 어떤 서사를 가지게 되고 이제 대상이나 의미를 점점점 만들어가기 때문에 완성되고 나서 이걸 어디까지 설명을 할 제목을 정할지 어떤 형식, 어떠한 형태로 제목을 지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좀 오래 가지긴 해요. 그리고 최근 작업들이 제목이 좀 서술적이라고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아마도 추상회화가 서술적인 제목을 가졌을 때 물론 좀 친절한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최근에는 이미지와는 좀 상반되게 서술적인 제목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화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초기 레이어들의 경우는 아크릴도 사용을 하지만 주로 유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채화처럼 맑고 좀 투명도를 조절해 가면서 레이어를 올리는 걸 선호해요. 그렇긴 하지만 또 유화의 어떤 특성을 살리는 좀 두꺼운 붓터치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대비를 이뤘을 때 캔버스의 깊이감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화면이 그렇게 두꺼워 보이진 않지만 제가 얇게 많이 올리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수의 레이어들이 쌓여져 있는 것인데 주로 물감을 칠하고 지우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색이나 형태들이 끊임없이 쌓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데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레이어들의 시간 순서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이 먼저 생겼고 어떤 것이 이후에 쌓여진 건지 모호해지고 경계가 흐릿해지는 그런 효과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를 적절히 섞어서 네, 그때그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색은 제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어떤 작업은 색에서부터 출발을 하기도 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주로 자연에서 어떤 색들을 많이 찾는 편인데 자연의 색들은 들여다보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여러 감각과 여러 자극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자극, 감각들이 제 안에 쌓여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특히 색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크게 어렵지 않게 빠르고 좀 직관적으로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특히 오래전에 들었던 조언 중에 좀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 직관력을 기르고 직관력을 발전시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서 특히 색을 선택할 때 우연성에 의존을 하지만 그런 우연적인 힘,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이제 우연적인 효과나 직관에 의한 선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그 직관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택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주로 그림을 시작하고 난 캔버스 가장 바탕에 그런 감각들, 좀 과감한 감각들을 많이 시도하는 편이고 이제 이후에 어떤 거를 덮고 어떤 거를 얹을지를 결정해 나가는 끊임없는 선택을 하는 결정 과정인데 가장 중요한 건 색들 간의 관계이고 색과 색 사이의 경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색의 존재에 대해 늘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제가 결정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서로 이제 색들이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에 더 맡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드로잉과 페인팅을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재료의 특성 때문인데 제 작업이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쌓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로잉 작업은 종이의 특성상 이제 레이어 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원하는 만큼 많은 레이어를 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 그림 아래에 깔리는 색들은 굉장히 강렬하고 이제 붓의 터치도 완성된 페인팅을 봤을 때 느끼는 것보다는 힘이 좀 있다고 느끼시는데 드로잉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단계에서 멈춰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페인팅과 비교해서 좀 다른 감각을 주는 것 같고요. 사실 평소에 드로잉과 페인팅을 병행해서 작업을 하지는 않고 드로잉의 경우는 단기 레지던시 프로그램 같은 데 참여했을 경우에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네, 오래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원래 걷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런던에 가서는 걷는 일도 많고 걷는 환경이 좋다 보니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산책을 즐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삶이 많이 바뀐 편인데 런던에만 크고 작은 공원이 한 3,000개 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저는 런던 오셔서 갤러리나 뭐 다른 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을 가시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다른 공원을 하나씩 가시면 또 지형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느낌의 산책을 매일 다르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 바로 근처에 그리니치라는 파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왕립공원이기도 하고 그 안에 그 본초 자우선이 지나가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또 있어서 많이들 보러 오시는데 그 언덕 뒤로까진 잘 안 오세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 화원도 많고 정말 그 영국 현지 분들만 계시는 이런 분위기의 파크이기 때문에 꼭 오시게 되면 그쪽까지 넘어서 한번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너무 많아서 한 분을 꼽기는 어렵고 특히 가장이라고 여쭤보시니까 너무 공평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한 분을 꼽기는 힘든데 지금 현재 가장 꽂혀 있는 분은 프랑크 보울링이라는 작가분이신데 지난달에 런던에서 전시를 하셔서 보러 갔었는데 이분이 이제 90이 되시면서 90세를 기념하는 90세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전시였어요. 그래서 단 2점만을 거는 특별 전시였는데 73년작을 하나 걸고 왼편 벽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2023년에서 올 초까지 그린 가장 최신작을 걸어서 40의 나이에 그리신 것과 이제 90의 나이에 그리신 거를 이제 대작으로 2점을 걸면서 비교가 됐었는데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시기에 그린 작업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화법도 다르고 오히려 최근에 그리신 작업이 더 젊은 날에 그리신 것처럼 발랄하고 좀 그런 면이 있어서 더 인상적이었는데 그 50년의 그 세월 사이에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그 작가의 어떤 고뇌와 그 사이에 수많은 뭐 수십 점의 수백 점의 작품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2점을 거니까 그걸 보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만약에 내가 저런 전시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그림 한 점과 나중에 50년 뒤에 그린 그림을 놓고 단 2점만을 놓고 본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었고 좀 신기하고 재밌었던 경험은 그 2 작업이 선으로 이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 50년의 세월만큼이나 굉장히 멀면서도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대척점에서 원을 이루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가까운 듯 이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반대편에 있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간결하지만 힘이 있는 전시여서 지금은 프랑크 보울링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은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요. 보니추이의 Why We Swim? 그래서 한국 번역 제목은 수영의 이유라는 책이에요. 제가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고 수영에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정도로 물만 보면은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입술이 이렇게 펄해져가지고 물속에 계속 있을 정도로 물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래서 읽게 된 책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수영을 할 때 느끼는 어떤 자유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그림을 그릴 때도 굉장히 비슷해서 이제 읽으면서 제목은 수영의 이유이지만 그림을 제가 그리는 이유를 굉장히 서술해 놓은 것처럼 느끼면서 책을 감상하고 있는데 이제 이 작가가 수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숨을 쉬기 위해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발버둥 치는 것이 어떤 생명력을 되찾는 행위이자 굉장히 단순하지만 원초적인 이런 행위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좀 느끼게 된 거는 수영을 할 때는 사실 저희가 핸드폰을 쥐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손이 핸드폰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운동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사실 그림을 그릴 때도 그런 테크놀로지로부터는 좀 멀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몰입감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또 그런 비슷한 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 같고요. 그리고 또 영화는 사실 제가 영화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인상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물론 영화는 페인팅이랑 좀 다른 매체이긴 하지만 어떤 영화의 장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레이어링이 되는 부분들이 페인팅의 레이어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영화에서는 뭐 빛이나 이미지, 소리, 연기, 연출 등 더 다양한 장르가 뒤섞이긴 하지만 저도 그림을 그릴 때 보여지는 비주얼 이미지로 보이지 않는 감각들에 대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면 작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다루는 얘기는 입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의 씬이나 시퀀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항상 좀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본 영화는 아니고 작년에 본 영화인데 아프터선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보고 나서 여운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굉장히 좀 묘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이자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기억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이야기인데 10대 시절에 아빠와 떠났던 튀르키예 여행을 성인이 된 이제 여자 주인공이 되새겨보고 회상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기억과 회상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좀 감독이 모호하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식으로 영화에서 묘사를 하는지 그 방식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됐다는 느낌이 들었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울림 있는 영화라서 영화 보고 잘 안 우는데
정말 많이 펑펑 울었던 영화입니다. 작업적으로는 날씨인데요. 영국이 아시다시피 비도 많이 오고 한여름 몇 달 제외하고는 습도도 높고 이래서 유화 작업을 하기에는 사실 최악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날이 있는데 그런 날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장 최대 이슈는 제습과 날씨 그런 것들이고,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작업적으로는 큰 이슈고요. 그 외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바람인데 해롭지 않고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물, 제가 사는 이 세상 모든 곳에 무해한 사람이고 싶은데,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건 너무 거창하지만 무해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은 좀 내볼 만한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엔진 나가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컨닝 페이퍼.